낭독 36일차. 제자는 자식이 될 수 있어도 자식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공자상 독립, 리추이 과정, 왈 학시호, 대왈 미야 불학시무 이연, 리퇴 이학시. 공자가 일찍이 뜰에 홀로 서 있을 때 아들 리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자 공자는 너는 시를 배웠느냐 하고 물었다. 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하자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들과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쳤다. 리는 물러나 시를 공부했다. 논어 계시. 계시에 실려있는 이 글에 이어서 공자와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된다. 다음날 공자가 또 홀로 뜰에 서 있었는데 리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자 공자는 너는 예를 배웠느냐 하고 물었다. 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하자 공자는 예를 모르면 몸을 바로 세울 수 없다 하므로 리는 물러나 예를 공부했다. 원래 이 예문은 공자의 제자 진항이 공자의 아들 백어 리와 나눈 대화다. 진항이 당신은 아버지께 특별한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백어가 대답한 말인 것이다. 여기서 진항이 질문했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공자가 아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 가르침을 자신도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진항은 이 대화를 나눈 후에 물러나서 기뻐하며 말했다. 하나를 물어서 세 가지를 알게 됐다. 시에 대해 듣고 예에 대해서 들었으며 군자는 자기 자식에게 거리를 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와 예는 공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가르침으로 시는 상식을 넓히고 표현력을 길러주며 예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시와 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강조해왔다. 꼭 아들에게 가르침을 내린 것이 아니더라도 논어에는 거듭해서 시와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화에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진항이 말했던 공자의 아들 교육 방식이다. 공자는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가르쳤다. 보편적인 도리를 가르칠 뿐 특별히 편애하거나 남다른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들에게는 보다 엄격했다고 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편애를 하지 않을까 스스로 경계했던 것이다. 맹자 이루사항에는 군자의 자녀 교육 방법과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제자 공손추가 군자가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바른 도리로 가르칠 텐데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감정이 상하게 된다. 아들도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나에게 바른 도리를 가르치지만 정작 아버지의 행동은 바르지 않은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부자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군자라고 해도 자녀 사랑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이 기우는 것을 이겨내기 어렵다. 사랑이 큰 만큼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식을 재촉하게 된다. 물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하듯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비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식도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부자간에 틈이 벌어지게 된다. 맹자는 그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옛날에는 아들을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 고자, 역자, 이교지. 그리고 부자간에는 서로 잘하라고 책망하지 않았다. 책망하게 되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사람은 자기 눈에 싹이 자란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유교에서는 부자간의 도리를 사랑, 친애라고 봤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봤다. 설사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도리를 위해 책망함으로써 사랑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 군자들은 그 방법을 자녀를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찾았다. 아무리 수양의 경지가 높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았기에 선을 넘지 않도록 애초에 경계를 지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다사는 상황이 달랐다. 험한 귀향지에 있으면서 직접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사는 수많은 편지로 자식을 가르쳤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로, 글로 써서 보내는 가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다. 직접 곁에서 보여주지 못하므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그 핵심은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기에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꾸짖을 때도 많았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면서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다. 자기 자식은 무조건 착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대학에서는 사람은 자기 자식의 악함은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싹이 자란 것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자는 사랑의 눈이 먼 것이고 후자는 욕심에 마음이 가려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사랑이다. 편법은 물론 불법적인 일, 도덕에서 벗어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크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부모가 하는 일은 모두 자녀에게 새겨진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반드시 선을 그어 지켜야 한다. 그 선의 기준은 단순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상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였을 때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여야 한다. 자식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식에게 부모의 불의와 부도덕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선을 넘으면 아이는 부모의 일부가 되어버린다.